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갈에서 분리되어 나온 워마드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워마드는 남자를 혐오하는 페미니스트 집단들인데 오늘의 주제는 메갈과 워마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메갈도 남혐에서 비롯된 사이트인데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메갈은 메갈리아인데 줄여서 메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메갈과 워마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메갈과 워마드만 보면 토가 나옵니다. 일단은 메갈리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갈리아는 대한민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여성 혐오를 그대로 남성에게 반사하여 적용하는 미러링 사회운동 전략으로 삼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혐오의 혐오로 맞선다라는 비판도 있다. 메갈리아라는 이름은 디스인사이드 소속의 메르스 갤러리의 이용자들을 노르웨이의 여성주의 소설인 이갈리아의 딸들에 빗대 표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메갈리아가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였다는 게 창피할 정도입니다. 메갈리아는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폐쇄시키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메갈리아가 탄생하게 된 계기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메르스가 이름에 쓰이게 된 것은 홍콩에서 메르스 증상을 보인 한국인 여성 2명이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을 때 메르스 갤러리에서 김치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여성 혐오성 글이 등장했고, 이 소식을 접한 디스인사이드 여성 사용자들이 메르스 갤러리로 달려가 주체만 바꾸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메르스 갤러리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이후 디스인사이드 운영진은 김치녀가 통용될 때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가 김치남이라는 단어 사용이 급증하자 김치남이라는 단어를 금지했다. 이에 김치녀는 왜 그대로 두냐는 사용자들의 반발에 김치녀도 금지어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메갈리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메갈리아는 여연반대로 탄생한 집단이 아니며 평소 남성 혐오와 일베식 언어를 즐기고 있었던 디스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 여성 유저들이 그저 재미삼아 감염자를 조롱했던 것에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해 나중에는 미러링이라는 명분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그러나 메갈리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한 이들이 모두 이와 같은 만들어진 탄생설화에 속았기 때문에, 즉 팩트를 몰랐기 때문에 지지한 것은 아니며 그저 같은 사실을 두고 가치 판단을 달리 했을 뿐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는 초기에 메르스 갤러리에 대해 논하는 여성학 연구자의 글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평가는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위와 같은 부정적 주장의 원인이 누가 온라인 문화의 계승자인가를 두고 일어난 사후해석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메갈리아의 활동은 포스트잇 프로젝트, 여성의 권리를 수호하는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을 공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의 벽에 가득 붙인 뒤 인증샷을 찍어 커뮤니티에 올렸다. 참여자들은 문구 말미에 행동하는 메갈리안이라는 문구를 적어 자신들의 정치성을 표현했다. 소란의 폐지 프로젝트, 소란의 폐지에 앞장선 국회의원 진선미를 후원하였다. 소라넷에서 벌어진 실시간 강간모의 사건을 세상에 알렸고, 이 공로화의 영향으로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단체가 창설되어 활동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아웃은 DSO, 디지털 섹슈얼 크리미 아웃의 약신입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폭행사건 피해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갈리아가 후원한 진선미는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호모를 지지하는 여자입니다. 메갈리아의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뉩니다.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여성 혐오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응하여 여성 혐오를 이슈화하고 여성 혐오를 대하는 방식의 진화라고 평가하는 측이 있다. 이른바 탈김치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서 새로운 세대의 여성운동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메갈리아 이용자가 20, 30대 여성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부장의 억압을 덜 받아 온 8, 90년대생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메갈리아의 미러링 운동에 대한 비난에 대해 평화와 비폭력을 주장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달리 폭력을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는 멜컴 X는 진정한 흑인 운동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의 충돌과 갈등과 화해 속에서 진정한 페미니즘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여성학자 정의진은 메갈리아는 일베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일부 언론과 연구자들은 메갈이라는 단어에 여자 일베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부여된 것이 모던걸, 이대녀, 꼴패니, 된장녀, 김치녀 등으로 이어진 반여성주의적 여성 혐오 표현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폈고, 이는 클로저스 성우교체 논란 및 레진 코믹스 탈퇴 사태를 거쳐 내가 메갈이다 선언 운동으로 이어졌다. 부정적 평가는 여성 혐오 미러링이 또 다른 혐오를 재생산하여 대립이 격화되고 결과적으로 이슈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한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젠더 간의 압도적인 권력 차이를 생각해 볼 때 미러링은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남성들이 남발하는 반동적인 전략에 똑같이 휩쓸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성학자 이현재 교수는 워마드의 미러링을 완전한 동일시로 이해한다면 이들이 가졌던 빛의 성이 탈각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메갈리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메갈리아 이용자를 멧돼지에 빗대 멧돼지, 쿵쾅쿵쾅, 매오 등으로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온라인상에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메갈리아 회원이 돼지로 표현된 이유가 메갈리아 회원이 손목 시계를 인증한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찍힌 손이 통통하고 메갈리아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뚱뚱해서 메갈리아 회원하면 뚱뚱한 여자를 떠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갈리아의 논란은 맥심 표지 논란과 소아 성의자글, 넥슨 클로저스 성우교체 논란 세 개가 있는데 맥심 표지 논란부터 말하자면 범죄 미화 구설에 올랐던 남성 잡지 맥심 코리아의 표지에 대한 국제적 청원운동을 이끌었던 반면 남자를 땅에 파묻은 범죄 관련 미국 잡지 화보를 두고 감동적이다, 멋있다고 반응하여 호응의 미러링 기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중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위와 비슷한 내용의 표지를 제작한 미러링 잡지 사심의 정미경 편집장은 당시에 맥심에 대한 분노가 공유돼 있었고 메갈리아가 활발히 굴러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처음엔 세상을 예민하고 신랄하게 보는 잡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잡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고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아성애자 글은 유치원 교사를 하는 메갈리아 이용자가 소아성애적 글을 게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메갈리아 운영자는 JTBC 인터뷰에서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간 있었던 수많은 남성들의 글은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여성이 단 한 번의 글을 쓰니까 엄청난 논란이 일어난 것이 반대로 기존의 언어가 워낙 폭력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폭력적으로 말해야만 사회가 관심을 주는 이 사회가 너무 이상하다는 시사점을 준 것 같다고 답했다. 노혜경 시인은 부산에서 열린 특강에서 로리타와 어린이 합성조어를 구글로 검색해보면 43만 개가 나온다며 반대로 은인이라는 게시물의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글이 조회수 7대 처음 외부로 날라지는데 이것이 워마드의 시체라고 폭로하고 싶은 소위 여성 혐오주의자들에 의해 날라지고 하면서 심지어 그녀의 신상이 털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 어휘를 다른 여성이 똑같이 사용한 예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여자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건 아무런 근기도 없이 검색이 되고 남자 어린이를 미러리한 것은 19금이다.
이 두 개의 글은 지금 한국 여성 현실과 여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다. 라는 것이다. 넥슨 클로저스 성우교체 논란에서는 넥슨이 서비스를 하려던 클로저스의 티나 역을 맡은 김자연이 트위터 계정에 메갈리아4에서 제작한 티셔츠를 구매해 인증하였고, 이에 게임 사용자들이 성우 교체를 요청해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 이 성우 교체 사건은 이후 내가 메갈이다 운동이 촉발되는 발단이 되었다. 메갈이 지금은 폐쇄가 됐는데, 메갈이 폐쇄된 이유는 메갈리아 로고를 보면 손가락으로 또 남자의 중요 부위 길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의미는 남성 비하를 의미합니다. 예, 바로 이 로고인데요. 이 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은 그 남성의 중요 부위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 로고 자체가 바로 남성 비하의 로고인 거예요. 메갈리아는 이 로고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메갈에서 파생되어서 남자를 혐오하는 워마드는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남성 혐오 사이트이며 메갈리아에서 파생되었다. 워먼, 여성과 노매드, 유목인을 합성한 말로 알려져 있다. 모든 남성을 혐오한다는 것을 모토로 탄생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사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마드 강령에 의하면 워마드는 여성운동 단체가 아니고 소수인권은 챙기지 않고 오직 여성만 챙기며 이를 위해 도덕을 버린다고 밝히고 있다. 워마드가 다음 카페에 있던 시절의 대표는 느게미 후장, 너희 앱이 후장이었다. 웹사이트로 바뀐 후 초대 운영자는 돼지시였으며 이대 운영자는 관리자이다. 워마드의 활동은 강남역 살인사건 공로와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검은 시위 주도, 이후 운동을 지속하던 여성단체 비웨이브가 워마드에서 파생되어 나감, 클로저스 성우 교체 논란 및 레진 코미스 탈퇴 사태에 항의하는 넥슨 보이콘 시위 주도, 남 BJ 시청남 여혐 살인사건 임명 왁싱샵 살인사건 공로화 및 시위 주도, 생리대 가격 인하 시위 주도, 제천 화재 참사 공로화 시위 주도, 아웃백 부당해고 공로화에 참여한 게 워마드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은 그동안 메갈리아, 워마드 등 급진 페미니즘에 대해서 진보 진영과 언론 등에서는 대체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워마드는 기존 한국 정치의 좌우 개념으로는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워마드는 생박지역 여성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 혐오로 인해 마녀사냥식 공격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햇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나치 산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홍대, 미대, 몰카범 실형 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으나, 집회에 참석한 워마드 회원은 소수에 그쳤으며, 집회 주최 측인 국민운동본부 측은 급히 장소를 변경하는 등 워마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래서 우파 사이트에서 워마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파 사이트에서는 워마드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편입니다. 워마드에서는 역으로 자신들을 보수 우파로 프레이밍하는 여당 지지자 혹은 문재인 지지자들에 맞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생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실제로 다음날 원염글에 수많은 패러디 풍자모들이 올라왔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바른미래당에 대해 적대적이다. 워마드에서는 하태경 최고위원은 래퍼 산이의 편을 들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수혁 사건에 숟가락 얹으며 여혐에 기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최고위원은 워마드는 순수하고 의미 있었던 제대로 된 여성인권 신장 운동의 먹칠이라는 존재들이다라며, 그리고 방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각성하라고 비판했으며, 하태경 최고위원 또한 워마드를 없애든 여성가족부를 없애든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발언하였다. 사실 워마드가 워낙 진전성이 없어서 태극기 애국단체들이
워마드라고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마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고 문재인이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마드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는데 워마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워마드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남자들 욕하고 여자들을 옹호해서 태극기 집회 세력을 분열시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워마드가 사고 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워마드가 저지른 많은 행들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남성 살해 게시물 작성, 보배들이 버스 기사 여혐 논란, 오페산 터널 총격 사건, 순직 경찰 모욕, 독립운동가 모욕, 6.25 전쟁 참전자 모욕, 국기 모독, 청와대 국민청원을 조직으로 활용, 남성 알몸 사진 유포, 고양이 학대, 고의 모욕 비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 누드 모델 사진 유포 사건 등 일련의 몰카 사진, 예수 성체 훼손, 식칼견우 인증 사진, 태아 훼손 사진, 일산 아파트 아동 유괴 예고 게시, 부산 동래역 아동 살해 예고, 성당 남자 화장실 몰카 사건, 청와대 폭발 테러 예고, 인터넷에 취약한 중장년층 타깃으로 사진 불법 유포, 경찰 수사,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살자 조롱, 노회찬 전 의원 사망 비하비 모욕, 일반인 남성 신상 공개 사이트 제작, 일본 여자 TV 유튜버에게 향한 악플, 래퍼 산이와 디스전 논란,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 사고, 사망자 조롱,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 사고, 사망자 조롱 등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만행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마드에 대한 평가는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웹사이트라는 주장이 있다. 이현재는 워마드와 같은 여초 카페들이 보여준 감정적 결속과 오프라인에서 발휘한 정치적 덕에 여러 여성 혐오와 관계된 젠더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손희정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은 워마드를 여성주의라고 하면서 워마드와 선을 긋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여성 혐오에 대한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미러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워마드보다 더 나쁜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다른 남쪽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는 한 워마드도 문을 닫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신지혜, 이민경, 신미섭 등은 경향신문과 가진 대담에서 입을 모아 워마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워마드가 무엇을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워마드가 무엇을 무너뜨리는지가 관심이라고 했다. 한편 메갈리아 때와 마찬가지로 남성 혐오란 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워마드의 비판적인 사람이더라도 워마드가 보인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빚을 진 기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워마드를 둘러싼 맥락을 잘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베 저장소의 반사회적 언행을 따라하다가 합리적 주장은 남지 않고 혐오와 불법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이택광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혐오만 남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백유한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는 남성에 대한 보복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윤택 고려대학교 교수는 문제의 근원이 여성 혐오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남희 심리분석연구원의 이남희 원장은 여성들이 오래 억눌러온 감정이 극단적인 남성 혐오로 표출되었다. 이것이 성숙하게 변환되어 타자를 배려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페미니즘의 극단화, 왜곡되면서 제대로 꽃피우기 전에 소멸되고 외면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약자의 강자에 대한 혐오감은 정당할 수는 있지만 인류의 상식과 보편 윤리에서 벗어난 혐오 표현은 어떤 궤변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네, 이게 바로 워마드 로고라고 하는데 여기 워마드의 오자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워마드는 메갈과 같이 로고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할 때 워마드하고 반드시 엮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마드가 태극기 집회에서 또 뭔짓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워마드나 메갈이나 로고 표시가 이상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워마드의 경우에는 워마드에 여기 영자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중요 부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메갈이나 워마드나 로고부터가 잘못됐고 하는 짓도 잘못됐습니다. 워마드가 문제를 너무 일으켜서 워마드를 웜태지라고도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메갈과 워마드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개인적으로 메갈과 워마드를 싫어합니다. 워마드는 남자라면 무조건 백척하면서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집단들 사라져야 합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세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